이게 조금 합리적인 한데 뒤로 장기 근속을 할 경우에 내가 오래 데리고 있을수록 공제 금액은 늘어난다 이런 기조예요. 그래서 채용을 좀 오래 하고 계십시오 약간 이런 내용인데 1년 이상 근속을 해야지 카운트가 되기 시작하잖아요. 그 얘기는 이직이 잦은 업종, 직원들이 들락날락 하는 업종들은 굉장히 불리하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1년 이상 근속을 해야 세액공제 되는 인원에서 비로소 카운트가 되기 시작한다. 나는 이 사람을 11개월 데리고 있었어도 사실은 12개월 차에 퇴사를 하면 세액공제를 나는 하나도 못 받는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안녕하세요. 통합고용 세액공제 부분이 좀 개정이 됐는데요. 좀 합리적으로 바뀐 부분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알아보면 일단은 기존에는 10명에서 20명으로 늘었다. 그럼 10명이 추가로 늘은 거죠. 그럼 10명 공제를 받고 이게 5명으로 줄었을 때 5명분에 대한 추징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10명에서 20명으로 늘어서 10명분을 받고 그 다음에 그걸 유지해서 또 10명분을 받고 그 다음에는 5명이 줄었다 그러면 이 2년치 5명씩 금액이 훨씬 2배로 커지죠. 이 금액이 전부 다 추징이 됐었습니다. 근데 새로 바뀐 제도에서는 추징이 없어요. 10명에서 20명으로 늘었다 그러면 10명분이 추가로 늘었으니까 10명분에 대한 공제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 연도에 5명으로 줄었다 그러면 5명분의 추징은 없고요. 그리고 나머지 5명분은 공제를 받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두 가지가 바뀐 건데 일단 하나는 추징이 없고요. 두 번째로는 예전에는 10명에서 20명으로 늘었다가 15명으로 줄으면 5명분은 추징이고 2년차, 3년차 공제는 없었다. 이게 이제 과거의 통합고용 세액공제라고 하면 지금 바뀐 거는 10명에서 20명으로 늘었으면 10명분 공제는 받고요. 다음에 15명으로 5명이 줄었다라고 하면 추징은 없으면서 근본적으로 따지면 10명에서 15명으로 늘은 거잖아요. 20명 갔다 15명으로 온 거니까 이 5명분은 2년차, 3년차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좀 파격적으로 좀 바뀐 겁니다. 그래서 추징이 없다. 그리고 줄으면 어쨌든 줄은 만큼은 그 부분만큼 받을 수 있다. 이런 거고요. 다만 안 좋아진 부분도 있어요. 뭐냐면 예전에는 한 달을 근무했어도 이게 일용직이 아니고 프리랜서가 아니면 정직원으로 입사를 한 거면 한 달이 카운트가 됐었어요. 매월 말일에 근무를 하고 있었으면. 예를 들어서 2025년 1월 2일에 입사해갖고 1월 말일까지 근무를 한 거예요. 근데 1월 2일에 입사했을 때는 이 사람이 정직원으로 들어온 거죠. 그래서 나는 정직원 계약서 쓰고 시작하는 날짜는 있지만 끝나는 날짜는 없겠죠, 정직원. 그래서 계속 근무할 것처럼 있다가 한 달 다녀보니까 영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사표 쓰고 퇴사를 했어요. 그랬어도 이 사람은 인원의 카운트가 됐었습니다, 과거에는. 근데 새로 바뀐 통합고용 세액공제에는 1년 이상 근속자만 인원으로 카운트가 되기 시작한다고 나와 있어요. 이게 조특법 시행령 제26조의 8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제2항 1호에 보면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이 근로자를 상시 근로자에서 배제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상시 근로자에서 엄밀히 말하면 배제하는 게 아니라 상시 근로자 수 계산해서 배제를 하는 거죠. 계산해서 배제를 한다. 그 얘기는 뭐냐면 아까처럼 한 달 근무하고 빠져나간 사람은 이제는 더 이상 상시 근로자 수로 카운트를 안 한다는 얘기죠. 공제 금액이 줄어들겠죠. 인원수가 적게 나오니까. 과거에도 뭐 그냥 일용직으로 왔어요. 그러면 한 달짜리는 다 빼버렸던 게 맞아요. 하지만 정직원으로 입사해서 한 달 근무한 사람은 자기가 자진해서 퇴사한 거기 때문에 어쨌든 인원수엔 들어갔는데 지금 들어가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해석상의 이견이 좀 있는 게 뭐냐면 2026년 7월에 입사해서 2027년 7월 말까지 다녔다라고 가정을 했을 경우에는 이 사람은 2026년 세액공제 계산할 때는 인원수에 못 들어가죠. 왜냐면 1년 미만 근로자니까 못 들어갑니다. 정직원으로 입사했어도 마찬가지거죠. 2027년이 문제인데 2027년 기준으로 보면 이 사람은 당해년도엔 7개월 근무했지만 총 1년 1개월 근무했기 때문에 1년 이상 근로자거든요. 카운트엔 들어가야 된다. 그럼 카운트를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사람은 결론적으로 봤을 땐 1년 이상 근로자니까 27년 세액공제 계산할 때 몇 개월 근무했어? 7개월 근무했다. 그러면 7개월을 카운트할 것이냐? 아니면 1년 자체를 삭제해야 된다. 작년 7월에 입사해서 올해 6월 말이 1년이니까 그 1년을 삭제하고 2027년 7월 한 달 근무한 사람이다. 그래서 가중 평균할 때 이 사람은 한 달 근무한 거니까 2027년에서는 인원 계산할 때는 0.08명으로 계산돼야 된다가 두 번째 주장인 거죠. 요거는 아직 해석이 나오진 않습니다. 근데 법령 문구 그대로 보면 매월 말 기준의 상시 근로자 수의 합계를 12개월로 나눈 게 우리 이 통합고용 세액공제 할 때 인원 연평균 기준인 거예요. 그러면 매월 말 기준으로 봤을 때 2027년 1월부터 6월까지는 이 사람은 항상 1년이 안 된 사람이니까 배제되는 게 맞죠. 그리고 2027년 7월에는 비로소 1년이 넘었으니까 그때는 한 달 들어가겠죠. 안타깝게 7월 말에 퇴사했지만 그러면 문구 그대로 해석하자면 한 달이 들어가는 게 맞아요. 근데 항상 우리가 이런 고용 관련
대한 세액공제를 할 때는 해석이 유권 해석이라든지 나중에 예규라든지 봤을 때는 조금 더 여유롭게 해석을 해주는 경우가 좀 많았다. 그래서 요거는 살짝 지켜보긴 해야 될 텐데, 이런 고용 관련 예규나 해석, 판례 같은 거는 좀 빨리 나올수록 좋아요. 그래야 채용 계획 같은 거를 실행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 문구대로 했는데 나중에 해석이 뭐 바뀐다든지 이런 사례가 과거에는 안타깝지만 많았거든요. 그래서 손해를 보신 사업장들이 꽤 있는데, 이번에는 이런 해석이 좀 빨리 나오기를 좀 바랍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런 논란에도 불구하고 인원이 늘은 걸로 우리는 보여진다. 새로 개원해갖고 계속 인원이 늘어난다. 그러면 우리가 세액공제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인원이 우리는 10명이 작년도보다 늘었습니다 라고 가정했을 때, 일단 청년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첫 해년도에는 청년의 1인당 700만 원, 2년차 같은 경우에는 1,600만 원, 3년차 같은 경우에 1,700만 원이에요. 700, 1,600, 1,700 이렇게 갑니다. 1년차, 2년차, 3년차. 근데 수도권 바뀐 경우에는 조금 더 금액이 크죠. 얼마냐면 1년차 1,000만 원, 2년차 1,900만 원, 3년차 2,000만 원 이렇게 공제가 됩니다. 만약에 일반 근로자였다, 청년이 아니었다, 뭐 장애인이 아니었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400만 원, 900만 원, 1,000만 원이에요. 1년차, 2년차, 3년차가. 그리고 만약에 수도권 바뀌었다라고 하자면 700만 원, 1,200만 원, 그리고 1,300만 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조금 합리적인 한데, 뒤로 장기 근속을 할 경우에 내가 오래 데리고 있을수록 공제 금액은 늘어난다, 이런 기조예요. 그래서 채용을 좀 오래 하고 계십시오, 약간 이런 내용인데, 이게 병의원들한테는 좋은 상황은 아닐 수도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1년 이상 근속을 해야지 카운트가 되기 시작하잖아요. 그 얘기는 이직이 잦은 업종, 직원들이 들락날락하는 업종들은 굉장히 불리하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1년 이상 근속을 해야 세액공제 되는 인원에서 비로소 카운트가 되기 시작한다. 나는 이 사람을 11개월 데리고 있었어도 사실은 12개월 차에 퇴사를 하면 세액공제를 나는 하나도 못 받는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근데 병의원은 아시다시피 1년만 근무하고 이제 빠지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아까 해석에서 뭐 13개월을 근무했는데 1년을 빼고 한 달치만 카운트가 되고 한다 그러면 사실 볼 것도 없을 거고, 또 작년부터 이렇게 걸쳐서 올해까지 들어왔다라고 했을 때는 작년에 근속한 기간은 1년 미만이니까 일단 날리고 시작하는 거죠. 잘 해봐야 올해 근속한 기간만 해당이 될 수 있다. 약간 유권 해석이 너그럽게 나오더라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모든 업종이 약간씩은 손해보고 들어가는 건 맞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직이 잦은 병의원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더 세액공제를 받을 금액이 많이 줄어들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